네, 사실 어제 그 오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문제의 계정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준호 대변인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두 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얘기를 해야 좀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먼저 얘기를 듣고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성민 최고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네. 한 전 대표 징계할 명분을 확실히 찾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는 멈추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뭐 예상했던 바죠. 왜냐하면 단계 관련해서 중간 결과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뭐 아직 결론은 안 냈다라고 했지만, 그 한 전 대표의 가족들 이름을 다 써서 탈당 시기까지 지목을 하면서 뭐 사실상 가족들이 쓴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미 예고편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징계? 일단은 재보궐선거는 절대 출마를 못하고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 네, 저는 알겠습니다. 문성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뭐 징계 수위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뭐 멈추지 않고 징계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좀 방송에서 이런 단어 좀 그렇습니다. 좀 짜치는 일이거든요. 저도 짜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게 물론 좀 비판은 한동훈 장관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족의 명의가 동원이 돼서 뭐 동일한 IP 몇 개에서 뭔가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 진짜 가족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아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썼다라고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을 했죠. 이런 글을 쓴 거는 맞다. 네,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게 또 어떤 자기 당을 비판하는 뭐 기조의 이야기였다면 뭐 확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징계로 갈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이 부분이 쟁점인 거죠. 이게 그냥 진짜 가족분들이 그냥 다들 그냥 본인의 의견으로 내가 보기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썼어. 그러면 그게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징계까지 갈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징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뭐 아이디가 동원이 돼가지고 뭔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했다. 그럼 이게 징계감이 맞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발표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을 이제 징계하는 게 목표이지 진짜 이 실체적인 걸 찾는 거라고는 아마 정치권에서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저께 그 오후쯤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 자체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젯밤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좀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화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주문이 많이 왔는데 김준호 대변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저런 뭐 의견들이 있고 공방이 있고 여기 계신 두 분이 이제 저를 배려해가지고 좀 살살 얘기하실 것 같은데 되게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길게 설명할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썼냐 안 썼냐. 근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곳에 가입을 한 적도 없고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동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한동훈 대표가 72년생이죠? 73년생. 73년생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취재한 걸로는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그 68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68년생 한동훈과 73년생 한동훈이 있는데 73년생 한동훈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를 73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당원 게시판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68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의 글도 썼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어떻게 본인이 본인한테 뭐 사퇴라, 관둬라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글 관련돼서는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계정이 안 썼다는 거는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가족들이 무슨 뭐 나쁜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쓴 글은 신문 언론사의 사설들 링크를 옮겨온 건데 사실 우리가 언론사가 쓰는 사설이 비방 용어나 비난 용어를 세상에 한국일보 포함해가지고 여러 메이저 언론들이 쓰는 그 신문사들이 쓰는 사설이 어떻게 비방 용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비판은 하더라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뭐 여론 조작을 했다는 등 이거를 몇 개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여론 조작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길어지나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알겠습니다.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주장하는 뭐 디지털 패턴 분석이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드루킹 사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관련해서는 7만 6천 건의 기사, 댓글 120만 개. 그리고 공감, 비공감 8,800만 회. 이런 거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요,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뭐 조작했다라고 뭐 당무감사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도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족이 쓴 거는 비판의 사설일 뿐이다. 여기까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이호선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68 한동훈이죠.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 그리고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 그 글들을 좀 띄워주시면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김건희 개목줄 이런 발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땡땡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넘겨주시죠. 근데 이것과 같은 글이 이제 진땡땡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장인인 것 같은데 진땡땡으로 쓴 글들 썼다고 이제 올려놓은 글들이 저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땡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면 2023년 1월인데 저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 입당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면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보기는 사실 좀 힘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발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런 것들이 조작이죠. 저런 것들을 보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고 이호선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 추후에 주제로 논의하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사태가 봤었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제 1번이 이거인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호선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고 있고 찢어 밝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본인이 개인적인 무슨 사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거를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어쨌든 당직을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는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또 기자분들 앞에서 언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갖다 쓰고 있어요. 네. 그럴 거면 일기장에 써야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걸 내려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보시기 어떠세요? 약간 좀 지저분하죠. 아니 제가 사실 저는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이게 뭐 여론 조작이네 아니네 보다 뭐 궁금했던 건 두 가지 정도인 거죠. 이제 하나는 가족들의 이름을 이제 통해서 쓰여진 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뭐 어쨌든 드러났고 한 대표도 뭐 입장이 지금 가족들이 쓴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서 그쵸. 우리의 의문은 왜 근데 썼냐? 이게
명의가 최소 지금 5개가 나온 건데 2개의 IP만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네. 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명의를 도용해서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뭐 그 자리에서 왜냐면 2개의 IP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명의 도용 혹은 뭐 의도적인 이 조직적 작업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분 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똑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저희가 방송 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뭐 IP가 여러 개 뭐 요즘 뭐 공통 IP도 있고 유동 하다고 IP도 하지만, 있죠. 유동 IP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공개하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통신사에서 와이파이로 공통으로 쓰는 IP라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그럼 한동훈 장관 측에서 이런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IP 공개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호선 위원장님 공개하십시오. 예, 어쨌든 법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들이 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출연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런 일을 썼다라는 거를 본인이 뒤늦게 알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왜 뒤늦게 인정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도 보호가 돼야 되고 게시판의 취지 자체가 익명이었고 네. 그거를 차후에 안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장도혁 대표에게 뭐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이제 가깝게 됐으나 지금 현재는 인간적으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모멸감 같은 걸 느끼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장도혁 그때 당시 수석 최고위원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가족이 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도혁 수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나서서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의 공작 같은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이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야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럼 네, 방금 너무 그 불쾌한 얘기하신 거예요. 장도혁 대표의 과거 발언 확인이 가능한 발언인가요? 어떤 발언?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한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논의를 했을 그거를 때 아마 예. 그 아니 방송 출연은 방송- 작년 네. 이맘때 자주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어떤 오히려 걸 그런 많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장동혁은 왜 그때는 한동훈 실드 치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내용이 너무 지역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뭐 큰 어떤 자, 정치적인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자로서 취재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나뉘거든요. 닭발 벗고 오릴발님이 안동의 아들 도영 기자님 새해도 좋은 정보 많이 보도해주세요. 도영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취재한 내용인가요? 네. 방금 취재했어요. 방송이 아니라 무료 취재. 그리고 이제 정수희님이 김준호님 응원합니다. 이슈 전파도 화이팅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크게 두 줄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로 그동안의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또 다른 한 축은 가족들의 쓴 글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논란이 분분한데 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려진 개목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격한 발언들을 그러면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것도 얼추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건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독단이다 아니면 장동혁 대표와 사전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어떻게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점심 아니었을까? 아니 이신전심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네. 명분을 찾는 거고 네. 사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뭐 그렇게 돌아가면서 글을 쓴 게 좀 이상하지 않아?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징계감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징계감으로 삼은 거죠. 네. 이 타겟팅을 한 거고 이건 징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발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한 전 대표를 이 완전히 아웃시키기 위한 명분을 둘 다 찾았다. 이신점심해서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처음 됐을 때 그냥 아니 내 가족들이 뭐 내가 정치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갖고 좀 쓴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그때 그 한마디 사과를 못 하셔가지고 이 일이 좀 이렇게까지 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솔직히 이런 내용으로 징계를 하겠다, 뭐 여론 조작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그 국민의힘의 입장도 과하지만, 이 한 전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이 당원 게시판 논란만 나오면 명확한 해명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수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 친한계를 이제 눈에 가시보듯 하는 그런 분들은 더 몰아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왜 똑바로 대답 못하냐. 떳떳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쓴 거 사실 애초부터 아니 우리 가족들이 관심 있어서 썼고 내용도 보면 사실 뭐 스크랩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몰랐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거기서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누가 쓴 거냐. 한 대표가 밝혀봐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안 주다 보니까 저는 떳떳하지 않은 사람의 포지션을 한 전 대표가 가져가게 된 게 가장 큰 실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익명 게시판의 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된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미리 사실을 밝히고 뭐랄까 뭐 유감이라든가 뭐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입장을 다 그 방송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호미로 막을 일을 뭐 가래로도 못 막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호미든 가래든 막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하루에 평균 접속자가 많이 잡아야 5,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글도 써봤자 몇 개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여론의 행방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영린을 건드렸다는 등 뭐 영부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저는 사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언론 기사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까? 다만 이제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거의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방하고 뭐 싸죽이겠다는 등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금 확인해 주는 게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다들 뭐 의견이 있으신 거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건 잘 알겠는데 그거를 굳이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된다 말았어야 된다 그건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국힘 주류가 왜 그렇게까지 흔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배신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야 뭐 이제 국힘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런 정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국힘 주류에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 얹자면 국힘 분들이나 흔히 얘기하는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 장관한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저 주류입니다. 아니 대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주류시니까 그 잘 한번 네. 징계를 잘 막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결국에 정치적으로 따라와서 장관도 했고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명분이 되느냐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옳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공감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하는 거에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비판적이지 윤 대통령 그렇게 개판쳤는데.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게인.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고 각을 세웠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서 빨 수 있는 꿀은 다 빠시다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갈아탄 것이냐 보인단 말이죠. 남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부아님이요. 아니 익명인데 왜 먼저 말을 해야 합니까? 본인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 대표한테 따지시죠. 그때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면요. 가족이 했다라는 건 밝혔고 한동훈 대표 거기에 대한 입장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 쪽은 징계를 가는 거고 그죠? 가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어쨌든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나요? 아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한테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 건은 도망갔거든요. 네. 그건 특별하게 뭐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만 하고 네. 그 징계에 관련돼서 또 윤리가 또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은 당직자가 또 아니라고 했어요. 네. 지지난주 2호선과 어제 2호선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구차하고 약간 창피스러우니까 그냥 블로그에 글만 띡 써놓고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뭐 고소 고발?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법 관련돼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겠죠. 그렇게 보시죠. 심판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을 상대로 당원이 또 당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럼 자체가 징계하면 그 징계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추후에 그 당시에 논의에다가 이제 과거 이준석 대표가 국힘 내부에서 그 윤리에서 정말 무혐의 지금 다 나온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징계를 받았을 때 네. 거기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니까 방금 얘기 나온 김정일 최고나 이런 친한계 분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기조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롱할 문제는 아닌 아니 것 같고 조롱하는 게 저는 아니라 조롱 이제 주장을 그때 하셨던 당시에 바가 이제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을 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번 건도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김정혁 최고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서 있었던 친윤에 가까운 네. 사람으로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기보다는 사실 당이 이런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뭐 그 당사자가 선택할 몫이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관련돼서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뭐 흘러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지금 국힘이 윤리위원장도 없고 윤리위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봐야죠. 만약에 본인이 징계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징계 6개월이나 뭐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 이제 생각해도 짜치니까 도망간 거죠. 지금 윤리위원장의 공석인데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누구를 인선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뭐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제 전화번호가 궁금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사실은 뭐 되게 센 거 물어보시려다가 삼키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네, 하여튼, 네. 근데 뭐 저는 어쨌든 뭐 익명 게시판이었으니까 먼저 한 전 대표가 밝히는 게 적절치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전 대표가 계속 하는데 네. 저는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아니 익명 게시판이니까 뭐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뭐 이거 교과서에 나올 법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계속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기다 아니다 정도의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았는가. 사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뭐 나는 말을 아껴왔지만 논란이 커지니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쓴 게 알아보니 맞다고 하더라. 근데 나 모르게 작성된 거였고 나도 이번에 알았다. 그러나 뭐 맞다고는 한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게시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처를 사실은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 논리가 그런 조금 생각이에요.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은요,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갖고, 제 질문 드릴게요. 기억났어요. 근데 이제,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친한계에서 또 분노하는 지점은, 아니, 왜, 우리 당에 호재가 생겼을 때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이슈를 키워가지고, 우리 당의 이제 공세 포인트를 무마시키느냐.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기자들도, 오늘은 여당의 날이다. 야당 기자들이 사실 오늘 하루 쉬어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또 발표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의도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힘이라는 당 자체가 지금 대여 투쟁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 한들 뭘 잘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경태 의원 건이나 이런 건 만약에 반대로 국힘 인사가 그런 일 저질렀으면 민주당 지금까지 끌고 왔을걸요.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약간 한동훈 대표나 이런 친한계 분들이 무슨 뭐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이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구차해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 이거는 좀 너무 자의식 과잉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게 국힘 흔히 얘기하는 강성지지층이랑 친한계 분들만 관심 있는 이슈지. 밖에서는 사실 이거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방송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터져주면 조금 이제 방송에 말하기도 좀 편해지시고 시간도 이제 반반 나눠지고 이러면 좀 편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힘든 방송 되겠구나 하고 오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나씩 터뜨려 주시니 네. 뭐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자의식 과잉이 아님인 이제 확인됐네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한 전 대표에 대한 그 집요한 그 공격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이 논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크게 보이는 적이 한 전 대표와 이 한동훈 개인 거죠. 저는 그 사태로 이제 보면 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민주당 지금 때려도 모자랄 판에 왜 이거 지금 갈라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라진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거죠. 있는 상태다. 같은 편이 아닌 원래- 거예요. 이미. 원래 아니었구나.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나 다 시선으로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장덕 대표랑 친해요? 많이 멀어져. 과거형이죠. 과거형. 친했었다. ED. 최근- 워즈. 헤드피피 아니에요? 헤드피피 완료. 그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라운드는요. 결국 물러난 김병기 앞으로 민주당의 시간은입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사퇴가 아닌 사과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